내년은 2025년 을사년이 됩니다.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일간별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병화와 정화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와 정화일간에게 내년 을사년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성으로 알아보게 되면 병화는 을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화는 을목을 보면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지지인 사화는 병화에게 비견이 되고요. 정화에게는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천간은 정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지지는 현실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정인과 편인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내년에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글과 학문 또는 문서의 운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년에 어떤 자격증이나 면허증 등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 인목이 있거나 무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는 현실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세운으로 사화인 비겁 운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년에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거나 또는 학교를 진학한다거나 학원을 등록한다거나 해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어 한다면 적극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인성운으로 학습운이 올라가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겠다고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창업을 한다거나 한다면 그때는 적극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인 인성이 활성화가 된다면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 어딘가에 식상인 진술충리 중에 한 글자라도 있게 된다면 인묘목인 이 인성은 식상을 극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활동성이라든가 기술성, 창의성들이 위축되고 무력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주 전문 용어로 도식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인목은 사화와 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묘목도 격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민사나 형사상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즉 사업운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직장인의 경우라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복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인성은 윗사람의 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윗사람의 덕을 본다거나 또는 직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직장복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취업 준비생인 경우는 인성운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또는 자격증이나 면허증 등으로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에 취업을 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복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때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내력이 활성화가 되면서 끈기와 인내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공부운도 좋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진다라고 불리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인성은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활동성이라든가 표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애운은 좋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남자인 경우에도 그렇고 여자인 경우에도 식상은 매력 발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위축이 되면서 연애운은 불리한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애운이 안 좋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안 좋고
직장이라든가 취직하는 사람들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운이 좋으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연애 운이 좋거나 또는 사업 운이 좋고 직장 운이라든가 공부 운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사주에 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합 중에서도 삼합을 얘기하는데요. 사주 원국에 유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 4년에 사화와 삼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금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유금은 병정화 일간에게 있어서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성은 활성화가 되면 인묘목인 인성을 이렇게 극하게 되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재탐괴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재성은 활성화가 되고 재물에 대한 융통성이라든가 재물복은 좋아지게 됩니다. 인성운은 안 좋아지게 되지만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사화인 비겁도 활성화가 되면서 비겁은 경쟁력과 투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또 사유가 합이 되면 축토를 불러오게 됩니다. 축토는 병정화 일간에게 있어서 식상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기술력, 능력 발휘 또는 창의력이 좋아지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지지에 유금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천간에 신금이 있어서 재성이 활성화가 되는 사람들은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2026년 그 다음 해인 해는 병오운이 됩니다. 이것은 비겁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손재와 탈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미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창업을 한다고 한다는 사람들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직장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직장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금이 있어서 재성이 동하게 되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비겁이 활성화가 되면서 자신의 고집이 강해지고 주체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 식상이 활성화가 되면서 변화를 주고 싶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직장인들은 조금 조심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취업 준비생인 경우에는 재성이 발달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시험운이 불리할 수 있고 또 취직운도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복은 유리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부하는 학생 역시도 학운도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 재성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흥에 빠지게 되면서 공부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애운은 좋아질 수 있죠. 이렇게 재성운이 활성화가 되면 남자한테에서는 재성은 여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식상이 활발해지면서 자신의 표현력 또 인기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연인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자 같은 경우에도 식상이 발달이 되면 자신의 매력 발산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자인 경우도 연애운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재성이라 할지라도 유금 재성이 아닌 신금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성 중에서 유금이 아닌 신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은 똑같은 재성이긴 하지만 신금은 사화와 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삼합이 아닌 육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금은 재성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묶이고 위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성이 오히려 재물에 대한 융통성이라든가 재물복이 불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금은 사화와 처음에는 합이 되지만 나중에는 형과 파로 깨지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면서 재물에 대한 손재와 탈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신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고 조심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병화와 정화 일간에 대해서 2025년 을사년에 대한 운세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